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동훈님, 용산 개고기 정부 지지율 대책이 국내 범죄 사안 이걸로 아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뭐 청부살인, 뭐 강력범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지지율을 오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하면은 지지율이 올라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뭔가 정책을 잘 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고,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현혹해 가지고 잠깐의 이런 대증요법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은 무능하다, 사악하고 무능하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악하고 무능하다. 무능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사악하기까지 하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한동훈 얘기입니다. 7대 직무상 불법 의혹, 한동훈 탄핵 의결서 이렇게 쓰여진다 입니다. 자,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많죠. 우리가 정말 한동훈 좀 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한동훈의 이 같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벌써 두들겨 맞아도 한참 얻어 터졌을 정도의 사안이에요. 어느 장관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말하는 걸 이렇게 야립니까? 한마디로 야린다 그러잖아요. 응? 국회의원 답변을 안 하고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행동을 합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될 경우에는 같은 당 소속의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경우, 그러니까 장관하고 같은 당 소속일 경우에도요, 엄중하게 야단을 칩니다. 장관, 태도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야단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과거 어떤 장관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장관도 한동훈처럼 이렇게 깐족대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유독 한동훈한테만 언론도 관대하고요. 국진당 애들도 관대한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 보셨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그 피감기관이라든지 국회 정부 쪽 기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손하게 대하면요, 막 화를 내요. 삿대질해 가면서. 장제원이 한동훈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유일하게 장제원도 그렇고 다 한동훈한테는 장제원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사위도 아닙니다만. 자, 이런 한동훈은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대놓고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내 후계자는 한동훈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인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만큼 한동훈을 이거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더 바라는 욕망은 다들 너무너무 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동훈을 어떻게 하면은 탄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 한동훈 지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수단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쓰고 있는 작전이 뭐냐? 한동훈 탄핵하면 한동훈을 더 키워준다. 이런 논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나온 거냐면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1년 넘게 계속 써먹고 있는 논리인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한동훈은요, 탄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윤석열이가 대놓고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대놓고 키워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처럼 국회에 나와서 깐족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장관하고 같은 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요, 장관이 이렇게 깐족된다든지 버릇없게 굴면은 야단을 쳤어요. 근데 한동훈의 경우에는 아무도 야단 치는 사람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 조금만 그 버릇없게 굴면은 막 삿대지면서 화내잖아요. 근데 장제원이 한동훈한테 그런 거 봤나요? 안 했어요. 예. 자, 이런 것처럼 대놓고 한동훈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탄핵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한동훈이 크는 거는, 한동훈을 대권주자 반열에 끼워 올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자, 지금 뭐 툭하면 하는 얘기가, 아이 뭐 한동훈 그 탄핵시키면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키워준다? 그러면 탄핵 안 하면 대권주자 안 될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대권주자로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하겠다는 생각이 딱 돼 있어. 그뿐만 아니라 국진당 애들도 얘를 키워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한동훈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 상관없이 얘는 계속 대선 나올 거예요. 정치할 거야.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조국 장관 수사하고 하면서 검찰은 그러면 조국 키워준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잘못했다가 조국 키워준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또 있죠. 검찰은 이재명 계속 두들겨 패다가 실패하면 이재명 키워준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했지. 하고 있지. 그런데 왜 그들은 조국을 죽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응? 안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조국을 대권주자로 키워줄 수 있고 이재명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 네, 차이는 뭐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갈린 겁니다. 한동훈을 탄핵을 한다? 탄핵을 하겠다고 작전을 먹었으면 얘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죠? 이재명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온갖 꼬투리는 다 끌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의혹을 만들고 보도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죽여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죠. 마찬가지예요. 얘 죽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어설프게 하면은 오래 당한다.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딴 소리 하는 게 누구다? 중앙일보와 한경이더라. 자,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얘네들도 한동훈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탄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한동훈 탄핵 잘못하면은 니들이 더 위험해. 웬만하면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징계, 윤석열 키워주는 거야. 윤석열 징계하지 마. 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징계가 옳았다.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싸다. 이런 판결 나왔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키워주니까 하지 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키워준다? 그런데 한동훈 키워주는데 왜 탄핵을 해? 이 말에 놀아나면 안 되고 오히려 죽일 때 확실하게 죽이러 나가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는 순간 지는 거야. 주저하는 순간 얘들이 크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중앙일보고 한경이고 이런 기사를 자꾸 내는 이유는 뭐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달리 말하면 얘네들도 한동훈이 탄핵당할 짓을 하네? 한동훈 잘하면 탄핵당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한동훈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다면은 얘네들 뭐라 그랬을까? 하려면 해봐. 웃기고 있네. 라고 하지. 하려면 해봐. 라고 하지. 탄핵하면 한동훈 키워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징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특히 뭐 판사 뒷조사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빼박이었거든.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를 누가 만들었다? 검사가 만들었다. 감히 검사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딴 새끼들이? 자, 이거 법정에 가면은 당연히 아웃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다? 윤석열 징계하면 윤석열 더 키워주는 거다? 징계 사유가 충분한데 왜 키워주는 거야? 즉 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대오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각오를 무너뜨린 자,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그런 자들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바로 얘네들도 지금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걸릴 짓을 좀 했다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걸릴 짓 했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한동훈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지금 뺑기 쓴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 옛날 말로 뺑기 쓰는 거고, 뺑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적폐들도요, 한동훈이 탄핵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한동훈이 탄핵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고 있어요. 왜? 사실은 지난해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앙일보예요. 민주당 한동훈 탄핵을 준비하나? 이게 언제적 기사다? 작년 기사예요. 또 보세요. 역시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동훈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가 왜 탄핵 사유가 되냐고 지가 막 설쳤어. 자, 이때가 언제냐? 이게 작년 5월 30일, 이게 작년 9월 20일. 즉 이미 한동훈은요, 그리고 조중동은요, 아니 적폐들은요,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지난해 이맘때쯤이 되기도 전부터 한동훈이 탄핵될 짓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만 대열을 정비한다면 한동훈 탄핵에 나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리 이런 짓을 여론전을 펴왔던 거예요. 한동훈 탄핵하면 오히려 니들 손해야. 하지마. 아니 한동훈 탄핵에서 민주당이 손해보면 지들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니들 손해야 왜 하지마 이런 말을 일부러 하죠? 그 말은 즉 한동훈이 탄핵이 될 경우 자신들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징계도 보세요. 징계가 정당했다고 결국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징계가 좀 일찍 나왔더라면 또는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탄핵으로 갔더라면 윤석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어요. 당시에 윤석열 징계를 좀 더 일찍 추진하려고 할 때, 윤석열을 징계가 아니라 탄핵으로 좀 가려고 할 때 막은 사람들이 이낙연이잖아. 그리고 수박들이잖아. 지금 바로 그들이 똑같은 이유로 한동훈 탄핵하면 한동훈 키워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조중동이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의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한동훈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한동훈이요,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검수완박법을 뒤집는 시행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수원복 그랬죠. 자, 이 검수원복 할 때 그 시행령을 가지고 검찰개혁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단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한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느냐, 깡패, 마약, 부패 정치인 수사가 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예, 저는 그래서 니는 탄핵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깡패, 마약, 부정정치, 부패 정치인 수사를 한다고 해서 법 안 지켜도 되냐고. 깡패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되냐고. 마약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되냐고. 부패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되냐고. 부패 수사할 때 없는 증인 만들어내서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해도 되냐고. 한동훈 이 새끼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지. 누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지 말래? 그거 할 때 법 지키라고 이 새끼야. 왜 법을 안 지키냐고. 법을 안 지키니까 검사가 법을 안 지켜? 그럼 네가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개혁법의 내용이에요. 깡패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돼요? 마약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돼요? 부패 수사할 때는 법 안 지켜도 돼? 한동훈 니는 법 안 지켜도 돼? 그래서 니는 탄핵인가 이 새끼야. 자, 저는 한동훈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니는 법 안 지켜도 되나? 자,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탄핵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먼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 과정에서 이 김도읍이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뭐 소추위원도 구성 안 하게 만들고 이 탄핵안 자체를 상정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러고 별생쇼를 다 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끔 법을 만들려고 이미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 지금까지는요, 탄핵 소추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추위원으로 자동적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 아니, 탄핵안을 발의의원 중에 한 사람이 소추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걸로 바꿉니다. 자동적으로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위원, 아니 발의위원,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소추위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걸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한동훈을 겨냥을 해서 법부터 바꿔놓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 뭐 지금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또 이름 자꾸 생각나네.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황준하 의원이라든지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한동훈 탄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차곡차곡 밟아오고 있어요. 어떤 것부터 밟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한동훈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동훈의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 인사관리단이라는 걸 둬가지고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될 업무를 법무부가 가져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원래는 이게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법을 위반한 거죠. 시행령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역시 검찰개혁법에 따라서 검찰은 부패 수사라든지 경제 수사 여기에서 중요 사건 수사만 하게끔 돼 있는데 요거를 다시 시행령으로 싹 바꿔놨죠. 자, 그래서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탄핵 사유 같아요.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 사유인과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 자, 한동훈이 네가 만든 시행령 이거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 너 탄핵한다 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회의 의결로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줘야겠죠.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회법 제98조입니다. 국회법 제98조에 보면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요. 그 시행령은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야, 그 시행령 갖고 와봐 라고 한 다음에 이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을 위반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자, 의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이걸 정부에 보내. 그러면서 야, 이거 법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보고를 해. 그리고 정부는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따르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자료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시행령은 법을 위반한 거야 라고 했다면 고치는 게 맞죠.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탄핵 사유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국회법 제98조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국회가 이거는 위법이다, 이 시행령은 위법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 순간 이미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벌 사유는 안 되겠지만 탄핵 사유는 돼요. 탄핵은 뭐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는데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지 않을 때, 파면하지 않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요구해서 탄핵, 즉 해임을 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 요건이 뭐다? 법률상, 직무상 불법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시행령, 한동훈 네가 만든 이 시행령 위법이야, 불법이야 라고 딱 국회가 판단을 내렸으면은 어떻게 된다? 시행령을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는 순간 뭐가 된다? 그 순간에 이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볼 게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이거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공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국회법 제98조의 이 근거로 해가지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이거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이를 의결로 정부에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요 절차를 지금 하나씩 밟아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역시도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고비고비에 문제가 된 놈이 누구다? 김도읍이야. 김도읍이 여기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요, 저는 이 한동훈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7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동훈을 꼭 탄핵해야 되는 7가지 사유가 어떤 게 있느냐?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는데 임면권자가 해임하지 않아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요구해서 그 고위공직자, 불법행위란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내쫓는 것을 보고 탄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면권자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임면권자가 이를 해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해임해 주시오! 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임이 되는, 파면이 되는 거죠. 일종의 징계 절차와 같습니다. 자, 따라서 한동훈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동훈의 불법행위는 저는 모두 7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무부 인사관리단 설치 운영. 이거는 법무부가 인사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이 권한은 인사혁신처에 있을 뿐이지 법무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굳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사관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법을 무효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죠. 검찰개혁법에서 그리고 검찰개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서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말고 수사권은 앞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넘기도록, 그리고 그 과도기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그것도 경제 분야와 부패 분야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은 시행령을 가지고 이 2가지밖에 안 되는 것을 6가지, 7가지, 8가지 막 늘렸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잠시만 갖고 있고 그 권한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법, 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인데 이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물론 핑계거리가 하나 있지.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야지 더 명확한데 이거를 중을 등으로 바꿔놨지. 누가? 박병석이. 자, 이 박병석 같은 놈이 한동훈 탄핵을 하면 한동훈을 키워주네 웃자네 하는 소리를 하는 놈인 겁니다. 이 놈이 나쁜 놈인 거지. 박병석이 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보자면. 개 같은 놈이야 이 새끼 그거. 어디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민주시민들을 이렇게 맥빠지게 보세요. 민주시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을 만들고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은 놈이 누구야? 박병석. 이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민들은 열받으면은 항의도 하죠. 문자도 보내죠. 하다못해 사무실 가가지고 시위도 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봤겠어. 자, 여하튼 검찰개혁법을 무효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2가지는요. 위법이 명백합니다. 이 2가지가 위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회법 제98조의 2 상임위원회가 이 법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미 한동훈은 탄핵을 당할 만한 사유를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거는요. 이거는 국회 법사위가 해당해야 되는 거지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은 뭐?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행안위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서로 이번에 바꿔 이제 1년 뒤에.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바꿔. 그게 언제냐면은
아, 8월인가 그래요. 8월 되면 행안위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이 지금 한동훈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관리단 설치 운영 이게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은 행안위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동훈 날아가는 거예요. 한동훈 탄핵 사유가 쌓이는 거예요. 비록 법사위에서 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안 넘어가고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자. 자, 어쨌든 간에 한동훈 탄핵 사유는 이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즉 검찰개혁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판단이 뭐가 나왔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데 한동훈 지가 몰랐을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거. 권한쟁의 심판은요, 기본적으로 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입법부잖아.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려면은 헌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검사나 법무부의 권한은 검사나 법무부의 권한을 헌법에서 딱 정해놨었어야지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 되는데 그게 없다고.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어요. 도대체 솔직히 이건 9대 빵이 나와야 정상인데 5대 4가 나온 거는 그게 기적이야. 그 4명의 헌법재판관들 정말 두고두고 역적으로 봐야 되고 그 사람 밑에서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직에 들이면 안 돼. 왜? 나쁜 놈들은 끼리끼리 모이고들. 자, 하여튼 간에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이거는 월권 행위죠. 그리고 동시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내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징계소송 개입.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먹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정직 2개월 먹었죠. 정직 2개월 먹고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의 결말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 문제가 생겨요. 지가 소송을 냈는데, 윤석열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원고 윤석열, 피고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행정부예요. 근데 대한민국 행정부의 대표는 누구야? 대통령. 그러고 대한민국 행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가 대통령이 됐네? 장관은 지금 한동훈이 됐네? 이거 뭐야 이거? 원고도 윤석열, 피고도 윤석열 이렇게 된 셈이 되죠? 이 사건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해충돌이라 그래요. 이 상황이 됐을 때 한동훈도 윤석열도 이 사건에 손을 대면 안 돼.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누굽니까? 대장동의 요새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진짜. 아우, 씨. 대장동 그 배신자 누굽니까? 아유. 유동규. 죄송합니다. 예. 유동규가 한 짓하고 되게 비슷해요. 유동규는 뭐야? 지가, 성남도시공사의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을 하면서 지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가 추진을 하죠. 지가 한쪽에선 허가권자인데 지가 그 허가를 받아서 일하는 건설업자가 됐어. 양쪽을 다 하는 거죠. 지가 다 해먹는 거지. 그러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내가 한쪽의 대리인인데, 내가 공공기관의 대리인인데, 내가 그 공공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 내가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한다.
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게 부패 행위 아닙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징계 소송은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둘 다 이해 충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한동훈도 윤석열도 그러지 않고 있고 정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사건에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패소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지들은 이익이고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피를 보는 그런 사건인데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면 말이 될까요? 저는 한동훈의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4번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명백한 사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이미 윤석열 징계 소송에 이미 개입을 했었고 실제로 이 한동훈이 이 징계 소송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징계 소송이 상당히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은 뭐가 된다? 대한민국이 윤석열한테 져요. 윤석열 징계 취소해야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날 거야. 뭐야 이거?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미래소녀, 한동훈 딸의 그 미래소녀 의혹, 그 다음에 각종 입시 관련 의혹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 위조라든지 직권남용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나온다면 이것도 탄핵 대상이 되죠. 아니 당장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그건 명백한 개입을 아닙니까? 개입한 거 아닙니까? 불법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김건희 최은순 관련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55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즉 5, 6, 7번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 또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있는 직무유기 불법이고요. 1, 2, 3, 4번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저지른 불법입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1, 2, 4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장 명백한 거는 4번. 이미 이거는 사유가 발생했고 이거는 이 국회 그 의결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 이 7가지 사유로 한동훈은 탄핵이 될 겁니다. 뭐 이보다 늘면 늘어도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부분입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요.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KBS도 문제를 삼았어.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가 4월 4일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회 공판을 열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 법무공단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 자, 여기 핵심되는 부분이 이거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반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 법무공단. 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은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 한동훈이지. 원고 윤석열, 피고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원고 윤석열, 피고 윤석열인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사실상 자신이 자신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거지. 한쪽은 원고로, 한쪽은 피고로. 이거 쌍방이잖아. 쌍방이 동일한 사람인 거 아니야. 이거 사건 재판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판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피고 측, 즉 대한민국을 대리해서 윤석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상관이 없던 한동훈, 윤석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내쫓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로 특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불법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탄핵 사유가 생긴 거예요. 자, 이미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지금 일부러 지고 싶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사건 서류, 관련된 서류를 내라 그러는데 서류조차 안 내고 있다. 질질 끌고 있다. 라는 기사가 이미 한번 났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가 또 있죠.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교체놓고 논란 여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원래 1심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1심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소송은 정당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약했다. 라는 게 1심의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 바뀌니까 법무부에서 1심 변호사들을 싹 내쫓아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 선임을 했어요.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요. 이걸 어떻게 따라서 이거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뭐라고 지금 변명을 댈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아니 한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대. 예. 뭐 계속해서 지는 보고 안 받는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새끼야. 네가 변호사를 바꾸면 안 된다고. 네가 변호사를 바꾸면 안 된다고 임마. 한동훈이라는 놈은 항상 말을 이딴 식으로 해요. 진짜 해야 될 답은 안 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 아주 더러운 놈이지 이거. 이런 짓 하는 놈, 이런 식의 언행을 좋다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도란 거예요 그거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한 40분 동안 핏대를 올리면서 한동훈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탄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 7가지 사유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4번, 이건 이미 확실해졌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지금 하나씩 빌드업 되고 있다. 자, 특히 인사관리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데 지금 분위기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조만간 민주당으로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자,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김도읍 때문에 열받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 쌓아 나가야 한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탄핵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탄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동훈 탄핵을 하다가 실패하면 한동훈을 더 키워준다 라고 하죠. 웃기지 마세요. 한동훈은 탄핵되는 그 순간에 끝나요. 자, 일단 탄핵 소추가 되면 한동훈은 6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조금이라도 개인만 해도 근처만 해도 이거는 그 자체로 또 다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6개월 동안 한동훈 없는 6개월
윤석열이 얼마나 잘 버틸까요? 자, 그리고 그러는 중에 뭐가 된다? 예, 그러는 중에 총선이 있을 거예요. 자, 총선에서 우리가 한동훈을 놔둔 상태에서 총선 치르는 거하고 한동훈을 탄핵시켜놓고 난 다음에 총선 치르는 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뭐 말하나 말하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